인격 환성에서 전해드리는 암호화폐 오늘 소식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암호화폐 비탈릭 부테린처럼 그런 이 사람이 천재라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천재는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기업 관성에서도 시대에 늦게 태어났지만 K 다이아몬드 코인이라는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법인 재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K 다이아몬드 코인이 곧 10달러를 돌파를 목전에다가 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나름대로 저는 비밀이 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만든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누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고 어쩌다 저쩌다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금융시장은 애초 처음서부터 주식시장도 야바이 시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 이 증권시장 아닙니까? 이 증권시장 자체부터가 저는 항상 사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더 큰 사기꾼 시장이고 야바이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 새로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시대적인 흐름이 잘못됐다라든가 이거는 곧 거품으로 해서 블록체인 세상, 메타버스 세상 이런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틀림없이 살아남는다. 틀림없이 살아남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야바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야바이 시장, 말도 안 되는 히스토리 같은,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그런 히스토리를 만드는 세력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누구냐? 나는 그게 월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전 세계의 금융권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놈들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철저하게 조작된 시장이고, 그 조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자산, 미국 달러로 찍어내서 세상의 화폐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그 자산을 다시 흡수하는 이 거대한 음모. 나는 그래서 이 시장을 사기꾼 시장이라고 애초 처음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야바이 같은 시장에, 주식시장도 야바이인데 더군다나 이 가상암호화폐는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런 친구를 내세워야 됩니다.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는, 이거는 낙점을 받은 사람이다. 전 세계 금융권을 쥐락펴락하는 그 금융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의 낙점을 받은 친구다. 저는 그렇게 그냥 아주 단언합니다. 이 친구가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두뇌의 머리를 갖고 있는 천재다. 나는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 IQ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거나 그런 친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론 머스크도 철저하게
조작되고 만들어진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부도위기까지 가면서 그렇게 기세 회생을 하기까지는 본인의 능력으로 더 이상 회생을 못하는 땅바닥에 곤도박질을 치는 그 길을 걸었을 때 금융세력은 일론 머스크를 지켜 세워줬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비탈릭 부테린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뭐 부모가 러시아인가 아마 뭐 엄마 아버지 중에 이 러시아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심층 있게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방송물로 만드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 나이 60 먹기까지 이 금융시장의 이 엄청난 수익률,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는 우연은 아니다. 나름대로 이 자본시장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야바이 시장이다라고 누차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는다. 자, 글로벌 이코노믹, 자, 이 포스트, 신문 포스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니까 분명히 같이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비탈릭 부테린인데, 이름도 어려워요. 2021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혁신가, 뭐. 근데 나는 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얼굴, 나는 이 사람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좀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까? 파란 눈을 갖고 있고, 생김새 모양도 뭐 간혹 사람들은 꼭 생긴 게 외계인처럼 생겼다. 그 인물을 낙점을 할 때는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봅니다. 이 전 세계의 금융권을 쥐락펴락하는 애들은 히스토리가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 모든 거를 나름대로 다 봐요. 관상도 보고, 뭐 여기에서 이 관상에서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밑그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조작을 하는데, 이런 시장을 조장하고 교란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 뭐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냐 이런 거 갖고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꼭 생긴 게 외계인처럼 생겼다, 뭐 천재다, 뭐 아무튼. 자, 비탈릭 부테린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키가 뭐 180 한 몇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 살점이 붙고 뭐 대륵대륵 뭐 똥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한 110kg 뭐 120kg 되는 애가 이더리움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이거 밑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이 얼굴에서 이더리움 뭐 전 세계의 알트코인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살이 대릭대릭 쪄가지고 어디서 그냥 하루 왼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음식 퍼먹고 돼지처럼 사는 그런 애들 머리에서 나온 이 이더리움,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게 나는 좀 보인다. 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 때 그 히스토리가 아주 그 모든 것을 짜집기 할 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뭐 사람이 자라난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극적인 이런 히스토리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하듯이,
아무튼 이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이렇게 평이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100명이다. 이 프로그래머는 혁신가로 선정이 됐다. 혁신가. 이거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얘는 혁신가야. 얘는 세상을 바꾸는 거. 선도 정신이 아주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이 포장은 아주 완벽하게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생긴 것도 혁신가처럼 생겼잖아.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곧 죽어. 이게 이 얼굴로만 보면 꼭 피골이 상접해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애가 새로운 세상에 너무 몰두를 하다가 보니 피골이 상접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럼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얼굴입니다. 레딧 창립자 한 명인 알렉시오스 오하니언. 이름도 어려우네.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무튼 뭐 레딧 창업자 뭐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도 제가 이 사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부테린에 대해서 비탈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건축업자다.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 짓고 뭐 건물 짓고 뭐 그런 건축업자라는 게 아니라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블록체인 세상의 가상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처를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계속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 생태계의 확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건축하는 것 같은 이런 건축업자처럼 창조를 하는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비탈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건축업자다. 아무도 이더리움의 모든 용도를 생각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을 어떻게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널리 알려서 그 용도를 다양한 수익 모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이게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뭐 혁신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다지 뛰어난 머리는 아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코딩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쪽 시장에 눈을 빨리 떴을 뿐이지 뭐 IQ가 뭐 180이라든가 190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단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가상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쪽 분야에 남들보다 빨리 실력을 쌓은 뭐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전에 이 가상 암호화폐라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더 받아들여서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이더리움을 만들고 메인넷을 만든 뭐 그 정도 갖고 천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스틴 썬도 천재겠네, 그죠? 타고난 사기꾼.
아무튼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설계자다. 그래서 그게 곧 건축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다지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대기업의 오너인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거 한마디 갖고 사람들은 와 그냥 우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더리움은 자신의 작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의 부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됐던 이유는 NFT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고 확장을 시킬까. 그래서 내가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이더리움을 만들기 이전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K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할까. 그래서 지적재산권, 흔한 말로 그럼 좋아. 그러면은 자, 온라인 경매 시장에서 사진이 경매가 되는데 그 사진을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진을 온라인으로 불려 들어와서 이거를 지적재산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을 내가 구상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자본금이 없어.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도. 그래서 뭐 옥션 등 뭐 전 세계 미술품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그 미술품을 이 전자그림, 이 전자 디지털 그림으로 이거를 무단 복제를 못하고 뭐 이러면 진품, 가품 뭐 이렇게 판명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라고 내가 아이디를 짜냈다라고 칩시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본물 터지듯이 불과 2, 3년 전에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사진 NFT, 자, 크립토, 펑크 등등등등. 아니 원숭이 그림 하나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억, 30억, 50억, 150억씩 팔린다고 1년, 2년 전서부터 계속 언론을 타면서 바람몰이를 할 때 그게 비탈리 부테린 혼자의 힘으로 걔가 이더리움이라는 가상 암호화폐 메인넷을 만들었다라고 쳐도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그게 퍼졌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아니면 LG에서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 대를 개발을 10년 동안 해서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그 돈이 홍보 비용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신문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퍼져서 TV 광고까지 때리고 하겠습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점 하나 만들었는데 분당점 하나 만든다고 뭐하러 신문 광고를 하고 매일 TV 광고를 때릴까요?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강남점에 이어서 분당점이 오픈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소수 사람들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것인데도
홍보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인 한 명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더리움의 사용처, 생태계 확장, 그리고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짜낸 게 NFT다. 대체 불가능 토큰. 저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작년, 재작년 내내 모든 신문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 자, 원숭이 그림 하나에 70억에 팔렸다, 150억에 팔렸다라고 매일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 광고비가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전 세계의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놈한테 낙점이 된 것 뿐이지, 이놈이 천재라든가 아니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준비된 이 블록체인 세상을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유를 뽑아먹기 위한,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코인을 낙점받았다. 그 낙점받은 놈 중에 그놈의 신상을 들여다봤더니 이놈이 참 몽환적으로 생겼어. 얼굴에서, 몸매에서 풍기는, 이것 또한 이더리움의 아주 극적인 홍보 효과가, 저는 여러 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이더리움을 선택했고 낙점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그다지 천재성, 두뇌성을 갖고 전 세계를 혁신하고 선도하는, 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번에 이더리움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더리움 멋지.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친암호화폐 의원들의 배반,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상품이고 나머지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원래 상품입니다. 증권입니다. 원래 증권으로 이미 낙점이 찍혔던 거예요. 이더리움 100% 저거 증권이죠. 원래 100% 증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로벌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 머릿속에서 그냥 구상하는 생각이니까 밭다리를 잡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원인이 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트코인의 대장주 비트코인만 갖고 이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NFT, 마돈나,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이거 이게 바로 NFT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이 작년, 재작년에 물밀듯이 대한민국의 가상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겁니다. 저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오픈시
NFT 사진 등록 올리고 저렇게 해서 수많은 돈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돈이 저기에서 돈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저 오픈시에서 저 NFT를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자,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원화로 입금을 한 거지만 결국은 달러로 결제가 된다. 결국은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게 USDT 테더든 USDC든 USDS든 어차피 결과는 버킹엄이라고, 결과는 일본 엔화가 들어와든 위엔화가 들어오든 루브라가 들어오든 한국 원화가 들어가든 결과적으로는 다 달러로 바뀌게 돼 있다. 이게 블록체인 세상을 만든 금융권에 숨어있는 마력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만든 전략적으로 선택한 비트코인만 갖고 이 시장을 잠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대장주를 만들었는데 그 대장주로 낙점을 받은 인물이 나는 단순히 이 비탈리 부테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념도 없고 그런 마인드도 애초 처음부터 없는 친구고, 단지 그냥 낙점을 받은 것 뿐이다. 본인은 아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애초 처음에 이더리움이 만들어졌을 때 SEC 미국 증권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다라고 이미 판정이 났었던 거예요. 이미 예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NFT 바람이 불고 시작을 하면서 NFT로 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바뀌고 이러니 애초 처음에 비탈리 부테린이 만들었지만 이 블록체인 세상 비트코인의 백서정신이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얘가 만들었지만, 비탈리 부테린이 만들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에 제3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고를 생각을 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고를 생각해서 얘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임시 포장을 지금 나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많은 알트코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장된 코인, 세계거래소에서 수만 개가 거래되고 있는 이 코인의 90%는 다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생산된,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된 이 수많은 코인들이 다 뭐로 거래가 되냐?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달러로. 여러분들은 일본 엔화가 들어오고 중국 위엔화가 들어오고 한국 원화가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달러로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게끔 되어 있다. 블랙록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금융권을 돈을 다 싹쓸이해서 블랙록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걔가 뭐야, 그 블랙록에 뭐 엄청난 천재가 있어서 그 수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사기판에 얘를 그냥 전략적으로 나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이 이더리움은 태어나기는 증권으로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얘 혼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서 이제는 상품 형식으로 바뀌었어 라고 도장을 일단 임시 찍은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가등기에 도장 찍듯이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 그냥 대장주 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퍼져 있는 그 돈을
싹쓸이 할 수 있어. 바꾸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달러를 찍어내서 전 세계에 유통됐던 돈이 이게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어서 너도 나도 지네들 나라 원화 갖고 들어와가지고 달러로 다 교환하네. 부채 시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는 그냥 전략적으로 낙점을 받은 인물이다. 아마 나는 본인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을 못할 뿐. 자, 이번 주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지정하는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실시한 신시아 루미스 이 공화당 의원이자 아주 대표적으로 로비 받은 거예요. 블랙록에서 로비를 받았던 어떻게 월가 뒤에는 블랙록이 쫙 밑바닥 다 깔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금융권 우리나라 국민은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은행 옛날에는 없어졌지만 주택은행 제1은행 신한은행 할 것 없이 모든 지분을 누가 갖고 있다? 블랙록이 갖고 있다. 맨 뒤에 가장 큰 주목은 그놈이다. 그래서 이제 로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암호화폐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릴지 안 틀릴지는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죠. 거기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 상장 폐지될 확률은 항상 있다.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블랙록이라는 우리나라 론스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IMF 터뜨려서 수십조 원의 재산을 그냥 헐값에 주워간 론스타. 며칠 전에 결국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2천억인가 3천억을 돌려줘라.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확정이 됐었죠. 눈탱이 당한 거 알면서 이제는 벌금까지 물게 생겼네.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등에 지고 있는 놈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인물이 비탈릭 부테린이다. 근데 비탈릭 부테린을 선택을 하려고 딱 봤더니 이놈이 생긴 것도 아주 몽상적으로 생겼네. 내가 봤을 땐 저거 뭔가 밑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들은 이게 입에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입에 잘 먹고 잘 살고 윤기가 줄줄줄 흐르고 배에 기름기 차고 뭔가 자본주의의 그 느낌이 물씬 나서 좋은 차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비싼 양주 먹고 건배하면서 여자 가슴 허벅지 막 만지는 그런 놈처럼 생겼으면 나는 얘네들이 비탈릭 부테린 나는 선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하고 상관없이 이더리움이 정말로 좋은 코인인데 딱 봤더니 창시한 놈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렇게 자본주의의 물이 줄줄줄 떼국물이 흐르는 놈이면 나는 이 글로벌 세력들이 선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상 보니까 이게 뭔가 얼굴에서 보이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만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자, 앞서 말씀드립니다. 누차 이미 SEC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다라고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이러면서 물밀듯이 대체 불가능 토큰 이야기가 나오고 미술품이 50억 100억씩의 디지털 그림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원숭이 그림을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서로 주고받듯이 짜듯이 이러면서 50억에 팔렸다 100억에 팔렸다. 저스틴선은 또 거기다가 불을 질러요. 나는 150억 이러면서 이 원숭이 그림 그러면서 작년에 1년 내내 회자가 됐었던 이러면서
그 전에 물밑 작업이 뭐로 만들어졌냐?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혼자서 만들어서 중앙화 한 사람의 소수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코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오픈시에서 그림을 돈 주고 사고 디지털 그림 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하고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얘기가 어떻게 그냥 전 세계에서 그냥 본물 터듯이 터졌을까?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로비했나요? 아니죠. 비탈릭 부테린이 로비 안 했을 겁니다. 로비했으면 쟤는 이 명성을 쌓지 못하죠. 쟤는 그냥 수면 뒤에서 잠시 숨어가지고 있고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주둥아리 닫고 있어. 너 만약에 엄한 짓거리 하고 엄한 소리 술 한잔 먹고 삑소리 나면 너 칼 맞아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가상인물이 나는 비탈릭 부테린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은 요것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시장을 교란하고 전 세계의 이 패러다임, 이 트렌드를 조장을 했을까요? 그놈이 이제 비트코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사망 선언을 하는 수순이다.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 이놈 금융 생태계를 교란한 죄로 사약과 능지처참을 하는 명한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또 블랙록이 전 세계의 경제계를 뒤흔들면서 수많은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작전이 이제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은 뭐로 결정난다? 정치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그 50%의 경계는 이미 넘어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기업 환생이 발행한 K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비탈릭 부테린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뭐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죽든지 말든지 이더리움이 죽든지 말든지 블록체인 세계는 죽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이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겁니다. 단지 제재를 할 뿐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나면 이 시장은 살아남을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상입니다.